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뉴스입니다. 코스트코가 호남권 첫 매장을 익산 왕국면에 짓기로 하고 익산시와 8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코스트코 익산점은 연내 착공에 내후년 초쯤 개점할 계획이며 유통업체 처음으로 익산시 투자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전북자치도, 익산시, 코스트코 코리아가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는 익산 왕국면 일대 3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800억 원을 들여 대형 매장을 짓게 됩니다. 앞으로 부지 매입과 건축 허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착공하게 되면 내후년 초쯤 개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스트코 익산점은 전국적으로 20번째 매장이며 호남권에서는 처음입니다. 앞으로 정규직 일자리 200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정 쇼핑에 나섰던 도내 소비자들이 익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이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저희가 익산시에 입점해서 할 수 있는 더욱 많은 것들을 잘 준비하고 유통업체인 코스트코는 익산에 입점하게 되면서 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투자 금액 3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 50명 이상이면 유통업체도 최대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고쳤습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저희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좀 남들보다 앞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어져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시의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는 코스트코에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상생협약 협상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코스트코 입점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선별하는 등 상권 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생협약에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방안과 골목 상권 활성화 방안, 지역민 우선 채용, 지역 우수 제품 입점, 지역사회 공헌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코스트코 입점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업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수년간 익산 입점 여부가 오락가락했던 코스트코. 이제 투자 협약이 체결되면서 익산 입점이 가시권에 들었습니다. 익산 교육발전특구 원탁회의가 열려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익산시와 익산교육지원청은 원광보건대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원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발전특구 발전 방향과 세부 추진 사업이 논의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월 시범지역으로 선정됐고 올 하반기 시행사업으로 100원 에듀버스 운행과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대학 연계 자기주도 학습 캠프 운영, 생애 전주기 1인 1재능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원율 시장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해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 KTX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사업, 농촌지역 청소년 특화 공간 조성 사업 등에 대한 내년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정 시장은 국가 예산 확보가 더 어려워져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전방위적인 대응을 펼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4년 연속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26개 시군구청장의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공약이행 완료, 2023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평가했습니다. 시는 총점 83점을 넘어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시는 공약사업 92건 가운데 82건을 완료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익산시와 원광대병원이 지난달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소아응급진료실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159명이 진료를 받았고 이 중 64%는 휴일과 야간 시간대에 집중됐습니다. 또 지역별로 보면 10명 중 3명 이상은 전주와 군산,
충남 인접 지역 환자로 파악됐습니다. 원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난달 1일부터 별도의 소아응급진료실이 마련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운영된 지 한 달 만에 소아응급 환자 159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중 64%인 102명은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익산 지역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현재 10곳에 불과한 데다 평일 야간과 휴일 진료가 마땅치 않은 상황. 이러한 의료 공백을 소아응급진료실이 메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야간이나 휴일에는 이제 더 멀리 대전까지 그렇게 응급실 뺑뺑이 사례도 꽤 있었고 했었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아이를 좀 익산에서 키울 수 있겠다, 그런 환경이 마련된 것 같다. 익산시는 지난 1월 원광대병원과 소아응급진료 운영 업무 협약을 맺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추가 채용을 위한 2억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광대병원은 기존 오후 6시까지였던 진료 시간을 자정까지 확대하는 등 휴일 없이 소아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겪고 있는 전주와 군산, 충남 인접 지역에서도 원광대병원 소아응급진료실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소아응급 환자 159명 가운데 전주와 군산, 강경, 논산 등 타 지역이 35%를 차지했습니다. 응급진료가 필요한 타 지역 소아 환자가 익산을 찾고 있는 겁니다. 통계를 보니까 이제 전주나 군산이나 이게 충남 쪽에서도 이게 한 35%가량이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이 정주 여건이 많이 아기 키우는데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산은 물론 타 지역 환자들이 찾고 있는 원광대병원 소아응급진료실. 익산시는 소아응급 환자가 공백 없이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국비 확보와 추가 인력 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익산 도심 속 작은 정원이 잇따라 조성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삼성동 새마을부녀회와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해 부송공원 내에 삼성 솔빛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양동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 등 50여 명은 어양공원 내에 봄향기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이처럼 도심 속 녹색 공간이 확충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익산 황등면 상가에 이어 공공기관 간판 경관도 개선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한국 5개 광고센터의 공적 5개 광고물 개선 사업에 선정돼 2억 9천여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황등시장 등 공공분야 간판이 정비됩니다. 황등면은 지난 2022년 정부 공모를 통해 지역상가 간판 개선이 추진됐습니다. 익산시가 예비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 농업 현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시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수박, 토마토 재배 스마트팜 등 스마트 농업 현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정착 농업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을 방문하는 등 익산시의 청년 농업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익산 10여 곳에서 청동기 시대부터 마한 시대까지 사용됐던 동널들이 발견됐습니다. 동널은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 사용됐던 항아리 모양의 그릇으로 특히 마한 시대 때 꽃을 피웠는데요. 익산시 마한박물관은 마한의 분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동널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익산 마한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항아리들. 세로로 세워져 있는 항아리, 돌이나 그릇 덮개가 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두 항아리가 입구를 맞대고 가로로 눕혀져 있습니다. 같은 구조지만 항아리 크기는 점점 커집니다. 이 항아리들은 청동기 시대부터 마한 시대까지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항아리 모양의 그릇, 동널입니다. 이들 동널은 모두 익산에서 출토됐습니다. 익산 마한박물관은 마한의 분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동널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특히나 익산 지역 같은 경우는 마흔의 발상지이자 마흔 문화를 꽃피웠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마흔 시대에는 대형 동널을 비롯하여 동널 문화를 사용하는 게 마흔의 대표적인 문화였는데요. 전시회에서는 마한 박물관에 있던 동널과 국립익산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에서 가져온 동널 등 모두 20여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별 동널 변천사와 유화를 매장하기 위해 사용됐던 소형 동널, 성인 시신을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동널을 볼 수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 만든 항아리 모양에서 죽은 자를 위한 마한 사람들의 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항아리 2개를 붙여가지고 동널을 만들었다는 점이 너무나 신기했고요. 예전 마한 사람들은 무덤을 만들 때 너무나 정성스럽게 그렇게 무덤을 만들었구나. 이번 동널 특별전은 다음 달 30일까지 마한 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익산 서동축제에 6만 6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3일부터 나흘간 금빛서동, 백제 무왕이 되어라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포함해 금마저수지 수상공연과 대형 백제 유등 등이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시내권 셔틀버스 확대 운영과 미륵사지, 보석박물관 등을 연계한 순환버스를 통해 관람객 접근성을 개선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자체 분석했습니다. 익산 신흥공원과 용안 생태습지의 유채꽃이 만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흥공원과 용안 생태습지 산책로를 따라 각각 3,000평방미터와 2만 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된 유채꽃밭은 오는 5월 말까지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백일홍과 목마가렛 등으로 조성된 꽃바람 정원과 꽃잔디, 맷돌 조형물 등이 마련된 중앙광장이 시민 휴식 공간으로 제공됩니다. 익산 글로벌 문화관이 캄보디아 전통악기 2종을 기증받았습니다. 문화관은 익산 글로벌 세계의상 콘테스트 수상자 양신혜 씨가 모국인 캄보디아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전통악기인 뜨러서르와 클로이를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증된 악기는 문화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동산동 통장협의회가 어버이날을 맞아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밥 한 끼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회원들은 어르신 500여 명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밑반찬으로 찰밥 도시락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오카리나 연주단의 공연도 마련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춘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마을 행복꾸러미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춘포면 착한 가게, 착한 가정, 1인 1계좌 등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으로 마련됐는데요.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30세대를 위한 꾸러미를 준비해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